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좀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았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좀 늦게 인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3월 28일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 데이터 큐 데이터산업진흥원 자격증 홈페이지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실기시험 출제 유형 변경 건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 필답형이 삭제가 되고 이거를 이제 작업형 3유형이라는 걸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공고가 조금 시험을 2달 정도 그리고 한 2달 반 정도 3달 정도네요. 3달 정도 앞둔 상황에 공지가 올라와서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답형보다는 이렇게 3유형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있었던 단답형이 즉 필답형 주관식이었죠. 이게 3유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10문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전 컨텐츠 영상들을 보면 뭐 필답형 대비 문제나 퀴즐렛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좀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과 동일하게 문제수 1유형 3문제, 2유형 1문제 이렇게는 동일하게 가고 단답형 10문제였던 게 3유형 2문제로 뭐 아시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각 꼬리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 15점 그러니까 총 30점이 될 거고 문제는 총 6문제다. 요거를 하면서 이제 꼬리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문제 잘 읽어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업형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내용들 간단한 이제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나왔고 데이터 핸들링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작업형 2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류 예측 모델링, 뭐 분류 모형을 구축한다든지 예측 모델링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평가를 했을 때 그 RMS나 이런 평가 지표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유형이 궁금하시면 이전에 제가 실기 기출 문제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3유형인데 일단 뭐 1유형 데이터 전처리, 2유형 분류 예측 모델링, 그리고 대망의 3유형인데 가설 검정이란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슨 실험을 한다든지 뭐 실험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문제가 바로 가설 검정 문제입니다. 2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각각 꼬리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잘 읽어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그 실제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설 검정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요 이제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10문제였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다 요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꼭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문제당 15점씩 큰 문제가 됐으니까 물론 꼬리 문제 몇 개 틀려도 된다 하지만 가설 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이제 가설 검정만 가지고 좀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서 짧은 영상을 준비를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정하는 거예요. 이 가설이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타당한지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고요. 뭐 오류의 허용 범위라고 하는 거를 정하고 허용 범위에 따라서 통계량을 기준으로 얘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지 혹은 대립가설을 채택하거나 기무가설을 채택하는지를 검증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서는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입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 기무가설은 이제 현재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수에 대한 주장 기존 데이터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필기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셨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키가 170이다. 근데 데이터를 새로 받았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의 키는 한
180이 되더라 혹은 2m가 되더라.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러면 2m짜리 되는 데이터가 요 기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요쯤에 있는지 요쯤에 있는지, 만약에 이 데이터 통계량을 뽑았을 때 키가 한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요 허용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 말은 아니다. 요즘 새롭게 측정한 키도 170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통계량을 구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즘 측정한 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키 170과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수 뮤가 우리가 제한하는 밸류보다 큰지 작은지를 검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큐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설 검정 그 작업형 3유형 예시 문제를 들어가면 나와 있는 문제랑 실제로 동일하고요. 이 주어진 데이터는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혈압인데 요거를 실제로 제가 뭐 링크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가져가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시고 코드도 짜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후 혈압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즉 치료 후에 혈압이 감소했는지 여러분 요거를 잘 읽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쌍체표본 T검정이라고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T검정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설검정 그 영상을 준비할 때 다시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한테 약을 투여하고 A 다시가 됐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하는 게 이제 대응표본이고요.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 여성과 남성이 투약 효과가 다른지를 보는 것. 즉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 독립적인가 독립적이지 않은가가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시 문제에선 T검정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푸실 때는 어떤 데이터인지 내가 뭘 검증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가설 검정 기법이 달라지니까 요 문장을 꼭 자세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설은 이번 문제에서는 치료 후 혈압과 치료 전 혈압의 평균이 뮤D라고 하는데요. 이 뮤D가 0보다 크면 치료 후 혈압이 더 커진 걸 거고요. 만약에 뮤D가 0이다. 그러면 치료 전 혈압이 치료 후 혈압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혈압이 낮아졌다는 뜻이겠죠. 즉 혈압약이 잘 들었냐. 우리가 새롭게 알고자 하는 게 대립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약의 효과가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거겠죠. 문제는 크게 세 문제고요. 아마 한 문제만 이제 예시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꼬리 문제가 한 5점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뮤 D의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어렵지 않고요.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오. 이건 T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통계량을 기반으로 위의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고 P밸류라고 해요. 요거를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이게 우리가 설정한 허용치겠죠. 그래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선택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코드들은 다 붙여 놓을 건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거 코드는 잠깐 밑으로 내리고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뮤 D의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표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120개의 지금 표본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BP 비포라는 게 있고 BP 애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치료 전 혈압, 치료 후 혈압이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일단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렇게 BP 애프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BP 비포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파이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간단한 기초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설 검정 어떻게 풀 건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답지인데 넘버 원에 대한 답지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BP와 애프터 비포를 빼야겠죠. 빼가지고 치료 후 혈압과 치료 전 혈압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고요. 점 민이라고 하는 통계량을 구해서 이
전체 값들에 대해서 평균 값들을 구하고 요거를 이제 라운드 2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되는 건데, 요건 뭐냐면 이 값들에 대해서 두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버 원에 뭐가 들어갈지, 그럼 마이너스 5.09가 나왔네요. 일단 평균은 치료 후 혈압이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일단 평균 값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1번 문항에 대한 답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 t값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난 t테스트를 할 거다. t테스트를 할 거고 대응 표본, 쌍체 표본이라는 걸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포트 사이파이 스태치를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이파이만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 스태치까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파이 스태치까지 꼭 호출을 해주셔야지 오류가 안 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거냐, 실제로 BP 애프터와 BP, 즉 블러드 프레셔 비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스태티스틱 값이라고 하는 통계량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지금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마 0.00 마이너스 3.4가 나올 거예요. 이 값은 아마도 이제 p-value 값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은지를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굉장히 낮은 값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어떠한 허용치가 있을 거고 작냐 크냐를 검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34라는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10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의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여라. 네, P값을 구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파이 스태치 값에다가 우리가 구한 이 T테스트 값이 있겠죠. 그럼 이 T테스트 값에 내가 P밸류를 구하고 싶다. P밸류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매겨가지고 이번에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값이 지금 0.0011로 우리가 설정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를 써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넘버 3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굳이 출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넘버 3에 대한 답이고, 이 넘버 3가 0.05보다 작으면 나는 기각을 할 거고, 만약에 0.05보다 크면 채택을 할 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돌리면 네, 결과가 기각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부 풀어주시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작업형 3유형에 대한 맛보기였는데, 다음번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것도 영상은 나중에 추후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짧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대응 표본 T 검정만 물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모수 검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검정 기법들에 대해서 필기 공부를 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검정 기법에 대한 코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숙지를 하셔야지 실기 문항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진 거긴 하지만 좀 더 변별력이 있어졌다. 수험생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가설검정 3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